내 마음속 대인 허진수 글.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을 나는 대인이라 부른다. 재산이 많거나 학식이 대단하거나 권력으로 떵떵거리거나 인물이 잘난 사람은 꽤 있다. 하지만 저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대인이란 마음 씀씀이가 남다른 사람을 뜻한다. 마음은 그릇으로도 비유되는데 그 그릇의 크기가 감탄할 정도로 크다는 얘기다. 어떤 대인의 흡입력은 가슴을 뭉클하게 할 정도로 감동적이다. 세계 3테너는 다들 아시다시피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이다. 이 중에서 나는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단연 대인으로 꼽는다. 독자분들 중 독서광인 분이라면 이미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게다. 바로 파바로티와 호세 카레라스 사이에 얽힌 이야기다. 스페인 카스티아 출신인 플라시도 도밍고와 카탈루냐 출신인 호세 카레라스는 라이벌이자 지역감정 대립으로 인해 사이가 안 좋았다. 카레라스는 한창 전성기 때인 1987년 급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게 된다. 암 치료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 등 치료비로 통장 잔고가 거덜나는 건 순식간이다. 경제적으로 쩔쩔매던 카레라스가 백방으로 알아본 결과 마드리드 소재 에르모사 백혈병 재단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욱이 무료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아닌가. 그 재단의 무료 지원에 카레라스는 생사를 오가는 투병 끝에 극적으로 완치됐다. 완치된 카레라스가 에르모사 재단의 감사를 표하는 마음으로 후원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웬걸 이 에르모사 재단의 설립자가 파바로티가 아닌가. 바로 파바로티가 카레라스의 백혈병 치료를 위해 단기에 설립한 재단이었다. 여기서 파바로티의 깊은 헤아림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라이벌인 카레라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드러내지 않고 몰래 도움을 주려 했던 것. 누구든 카레라스 입장이었다면 감동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보통 사람 같으면 팔짱만 끼거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으로 생각했을 터이다. 누가 라이벌을 자기 돈 들여 도와주겠는가. 이 일로 카레라스는 파바로티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파바로티의 포용력이 카레라스를 자기 그릇에 담은 것이다. 예전에 중국 춘추 5패 시대 배경의 소설을 읽다가 감탄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진초오월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전쟁으로 천하가 어지러울 때였다. 초나라의 장왕은 공을 세운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었고 특별히 자신의 후궁들이 시중을 들게 했다. 연회가 한창 무르익을 때 한바탕 일진 광풍이 불더니 연회장의 촛불이 다 꺼졌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질렀다. 바로 장왕의 애척이었다. 촛불이 꺼지자마자 그 연회에 참석한 누군가가 장왕의 애첩 후궁의 가슴을 만진 거였다. 감히 왕의 애첩의 가슴을 만지다니. 본인은 물론 멸족의 화를 당할 영무죄였다. 아무리 취중이라 해도 엄청난 대욕죄였다. 장왕의 애첩은 무엄한 그 신하의 가끈 한쪽을 끊어뜨렸으니 그자가 범인이며 얼른 촛불을 밝히시라고 장왕에게 고했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제 곧 연회장의 촛불이 다시 켜질 찰나 어둠 속에서 장왕의 침착한 어조가 하달된다. 모두 각자의 가끈 한쪽을 떼라.
이 자리는 내가 아끼는 신하들의 공을 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금 벌어진 일은 이 즐거운 자리에 내 후궁들을 들게 한 나의 경솔함으로 빚어진 일이니 불문에 붙인다. 알겠는가? 다시 촛불은 켜졌으나 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그날 연회는 피바람이 불 뻔했으니 애첩의 가슴을 만진 당사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후일 초나라 장왕은 진나라와 나라의 존폐가 걸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일진일퇴 격전을 치르다 장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때 용맹한 한 장수가 나타나 장왕을 구했고 장왕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포위망을 뚫어 자신을 구해준 이 장수의 손을 직접 잡으며 그 공을 치하했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이 장수가 바로 연회에서 애첩의 가슴을 만진 신하라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전하, 몇 해 전에 연회에서 죽을 죄를 지은 범인은 바로 접니다. 전하께서 저를 살려주셨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처럼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은 그 보은을 언젠가 받게 마련이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덕담은 누구나 알긴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적기에 옛적 초나라의 장왕이 빛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대인 같은 유인이 꽤 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강감찬 장군이다. 현재 관악구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을 기념하여 이름 지어진 곳이다. 별이 떨어진 곳에서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다고 해 그의 생가터를 낙성대라고 부르게 됐다. 나는 강감찬 장군의 뛰어난 지략을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주 대첩에서 거란의 10만 대군을 섬멸하고 개선하는 강감찬에게 고려 현종은 금으로 만든 어사화를 보내 크게 치하하였고 궁궐에서 크게 위로 축하연을 베풀었다. 왕의 격려사 및 일잔 건배 후 식사를 하려는 강감찬 장군은 밥그릇 뚜껑을 여는 순간 텅 빈 걸 보게 되었다. 얼른 뚜껑을 덮은 강감찬 장군은 상차림 담당 나인을 은밀히 불러오라 지시한다. 왕이 배석한 이런 큰 잔치에서 주인공인 강감찬 장군의 밥그릇이 비어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담당 나인은 크게 경을 칠 일이었다. 담당 나인에게 강감찬 장군은 귓속말로 뭔가를 지시한다. 잠시 사라졌던 그 나인이 금방 나타났는데 쟁반 위에는 밥그릇 하나가 있다. 이어서 담당 나인은 전하, 강감찬 장군님의 밥이 식은 듯하여 다시 따뜻한 밥을 대령했사옵니다. 라며 실수한 빈 밥그릇을 회수하고 가져온 밥그릇을 놓았다. 물론 왕도 참석한 대신들도 이 내막을 알지 못했다. 순식간에 판단한 강감찬 장군의 기지로 나인의 실수를 덮어준 관용의 미덕이었다. 이렇게 위기를 모면한 그 담당 나인은 강감찬 장군에 대한 고마움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대인에게는 만인을 감동케 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뭔가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들 잘 아는 삼국지 유비의 대인다운 용인수를 살펴보자. 유비 휘하엔 5호 장군으로 불리는 관우 장비 마초 황충 조운이 있었는데 그중 조운이 바로 조자룡이다. 자는 자룡이며 기주 상상군 출신이라 사람들은 그를 상산조자룡이라 불렀다. 유비가 담양에서 조조의 대군에 쫓기면서 전투를 치를 때 조운은 유비의 가솔들의 안전도 맡고 있었다. 대혼전 속에서 유비의 두 부인과 아들을 잃고 말았는데 주군인 유비를 위해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고 병사 수십 명과 다시 적진에 뛰어들었다.
돌격하는 조자룡의 창술은 신기에 가까워서 전투를 지켜보던 조조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뛰어난 장수라면 적이라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조조는 조자룡을 사로잡으라고 지시할 정도였다. 혈전 끝에 조자룡은 먼저 간부인을 구하고 다시 조조군에 뛰어들어 미부인과 아들을 구한다. 이때 부상이 심했던 미부인은 자기 때문에 짐이 될까봐 조자룡에게 아들을 부탁하고 말릴 새도 없이 우물에 뛰어들었다 한다. 갑옷 속에 아들을 품에 안은 조자룡은 조조의 포위망에 맞섰는데 따르던 병사들도 다 쓰러졌는지 필마단기였다. 조자룡의 천하제일 창술 실력으로 조조의 포위망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아두와 함께 아군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조자룡의 갑옷 전포에도 창날과 칼날 자국으로 피가 낭자했다. 피투성이의 조자룡에게 아들을 받아든 유비는 아들을 바닥에 던지며 내가 아들이야 또 낳을 수 있지만 그대 같은 뛰어난 장수는 구할 수 없다. 하마터면 그대를 잃을 뻔했도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이 말을 들은 조자룡의 마음이 어땠으리라는 건 다들 짐작하리라. 이 대목에서 옛 격언이 절로 떠오른다. 여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낭군을 위해 화장을 하고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